자,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자, AI와 브레인스토밍, 플래닝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내용 말씀드렸지만 구글 자격증에는 내용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용어들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용어들이 일반 AI 학계에서는 이미 평균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알면 나중에 머신러닝, 딥러닝 다른 데 가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어려울 수 있어도 반복만 해서 내게 익숙하면 하면 됩니다. 익숙하면 제가 장담할게요.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글 시험 지원할 때 시험 볼 때 진짜 유리할 겁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AI 기본 이론 및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자동화시키는지 그 기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요. AI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입력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중요한지 우리가 인식하고 하는지, 사내 공유 드라이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CT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책임감 있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진행할 수 있을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모델의 기본 원리인데요.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I의 개념적 정의가 나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나왔고요. 이번 시간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대략 눈치채셨죠? 시험 문제에 AI 개념적 정의가 나왔어요. 이걸 아시면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반복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정의된 함수 코딩을 넘어서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처럼 주도적으로 문맥을 추론하고 최적에 대한 추천을 도출해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체적 개념적 행위, 확률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가 AI의 개념적 정의입니다. 자, 인공지능 모델은요, 방대한 양의 학술 기사, 전형수치, 이미지, 비디오 프레임 등을 학습해서 뭘 발견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탐색합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알고 싶은 용어로 말하면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그 알고리즘을 탐색하고요. 새로운 현장에 투사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고정밀 예측치를 반환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패턴, 확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확률에 따라서 뭐든지 낸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확률이 뭘까요? 내가 보통 A를 활용하면 A가 나를 패턴을 분석하잖아요. 그럼 보통 그럽니다. 나는 주일에 그럼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낙태 간다. 어떤 사람은 교회로 간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간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걸 많이 썼느냐. 확률적, 규칙적 패턴을 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AI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나를 분석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AI는 기계다? 그거는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반영한 게 AI예요. 그래서 이거 꼭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데이터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는데요. 이게 AI 학계에서는 꼭 정설이 있어요. 뭐냐면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이게 뭐냐면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자, 이게 뭐냐면 쓰레기 같은 자료를 집어넣으면 결과는 볼품이 없다. 그러니까 고급 자료를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글에 검색 엔진이 3개가 있습니다. 제미니, AI 스튜디오, 볼텍스 AI 스튜디오. 제미니는 29,000원으로 이렇게 일반 사람을 쓰게 했고 나중에 AI 스튜디오는 개발자에게 무료로 풀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 무료로 하니까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많은 고급 정보를 구글이 모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고급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진짜 요즘에 AI 시대 때 이기냐 지느냐 결정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팸 필터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나한테 이메일이 보내는 게 있는데 자꾸만 스팸 같은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스팸 처리를 많이 하면 AI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세요? 스팸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메일을 하면은 스팸의 기준이 높아져요. 결국은 스팸이 아니더라도 스팸 처리하는 자동화되는 현상이 그때 발견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게 사과 분류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 그러면 우리는 빨간색 사과 그리고 사과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만약에 파란 사과, 덜 익은 사과를 집어넣으면 AI는 사과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집어넣냐에 따라 자료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생성 AI 지혜와 멀티모달성인데요. LLM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Large Language Model,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대형 언어를 다 모아놓은 건데요. 대용량 텍스트 말뭉치 속에 단어 간의 결합관계, 심층 문맥을 깊이 있게 잘 판단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예를 들면 그 제미니가 희한합니다. 챗GPT도 5점대로 업데이트 돼 있잖아요. 제미니도 3점대로 업데이트 됐는데 5점대와 제미니 3점대 업데이트 된 것 중에 가장 큰 변화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 제미니 추론 기능입니다. 내가 조금만 단어만 던져줘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두 번째, 용량이 늘어났어요. 자, 처음에는 3점대로 올라가자마자 제미니는 200만 토큰, 소설책 8권 반분량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했지요. 요즘엔요, 400만 토큰을 띄웠어요. 뭐예요? 소설책 16권을 집어넣고 한 번에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게 LLM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지금 갖고 있는 알고리즘 패턴으로 그것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멀티모달 성능이 있어요. 제미니가 400만 토큰을 뜨다 보니 혹시 이거 해보셨어요? 동영상을 집어넣고 야 이거로 큐시트를 짜봐. 야 시간대별로 대본을 짜봐라고 하면요. 제미니가 기가 막혀도 영상을 분석합니다. 시간대별로 몇 장, 명망 몇 장, 그 다음에 큐시트를 얘가 알아서 짜요. 제미니가 이제는 영상, 음성 이런 것도 다 분석합니다. 요즘에 또 다른 AI에서도요. 말로 영상을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는 엄청 개발되고 발전됐어요. 자, 그런데 프로젝트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이제 그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요즘에 보시면 논란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영양식품, 영양제 광고, 모든 광고가 다 AI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쉽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자꾸만 AI로 만들어서 진짜 아니게 만들어 보니까 AI는 쓸모없다 하는 건데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면 차를 사면 교통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차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AI는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는 거예요. 나쁘게 쓰면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좋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를 제가 막 강의하고 있는데 왜 강의할까요? 중형교회, 개척교회, 소형교회 특별히 제가 많이 강의하는데요.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노력하잖아요. 어떤 일 보내냐면 AI를 활용하면 대형 교회에서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동일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점점 개발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은혜라는 거죠. 근데 항상 그래요. 언제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너무 많은 변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전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자, 프로젝트 리스크 제로를 위한 AI 위험 관리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있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크게 말하면 프로젝트 계획을 파생하고 AI 리스크 자율 탐지하고 최적의 타임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리스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 관련된 거를 구글 드라이브 내에 다 담아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리스크 자율 탐지하는 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저 놀라운 반응이 있는데요. AI가 분석하게 하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최적의 타임라인, 시간 테이블을 작성해 줘라 그러면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면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자, 화면을 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구글 드라이브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크롬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다 보이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엄청난 기능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재민이가 한글도 읽을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챗GPT도 요즘에 한글을 읽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나 허락받거나 구글 뭐 비영리 관계 허락받으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 보면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자격증 1급의 자료를 모아놨다 그러면 클릭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폴더는 똑같은데 요즘에 잘 모르는 기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를 누르면 여기 폴더에다가 폴더를 만들 거냐, 다른 폴더를 업로드 할 거냐, 파일을 업로드 할 거냐, 새 프로젝트 만들 거냐, 워드, 닥스를 만들 거냐, 이거 엑셀, 그 스프리트를 만들 거냐, PPT, 슬라이드를 만들 거냐, 비즈 동영상을 만들 거냐, 아니면 구글 폼을 만들 거냐, 아니면 구글 드로잉, 그림 그리는 걸 만들 거냐, 지도 만들 거냐, 홈페이지를 만들 거냐, AI 스튜디오 할 거냐, 앱스 스크립트 콜앱을 할 거냐, 이런 프로그램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더 엄청난 기능이 붙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기능일까요? 자, 보시면 이게 폴더가 있잖아요. 자, 폴더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폴더가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가면, 여기, 요 반짝반짝, 이거 보이십니까? 혹시 지금 구글 드라이브 하실 수 있는 분, 지금 한번 보시죠. 구글 드라이브 하신 분 한번 실행시켜 보셔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들어오시면 제일 저랑 같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자, 보세요. 구글 드라이브 처음에 가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홈이면 이게 뜨고요. 그 다음에 왼쪽 보면 내 드라이브가 있어요. 내 드라이브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 낸데요. 클릭. 그러면 이게 폴더가 들어와요. 내가 원하시는 폴더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학술 연구하고, 자, 뭐 내가 원하는 데 들어가 볼게요. 뭐 지정 출력. 여기 보시면 뭐 좀 높고 뭐 제가 강의한 있는데 여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1급이라고 할게요. 그럼 자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놀라운 기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재미니 AI가 붙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참여하신 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설명을 드렸냐? 자,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구글 닥스, 구글 시트, 구글 슬라이드 띄워놓고 오른쪽 상단에 이걸 누르면 자연어로 안화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글 드랩은 달라져요. 저 보세요. 구글 드랩 올라갑니다. 자, 여기 또 들어오시네요. 잠깐만요. 허락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죠. 오른쪽 상단에 누르면 그런 게 안 뜨고요. 자, 보세요. 딱 바뀝니다. 왼쪽에 폴더가 나와요. 재민이가 소스를 검색하도록 허용. 이건 온라인 뒤진다는 거고요. 요 폴더를 할 수 있는데 보시면 AI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1급 자격증을 대면 요를 포함합니다 라고 떠요. 이게 뭐냐? 여기 질문에 여기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기 아니면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 비영리 프로그램을 내서 내가 구글에서 허락받으면 구글 프로 기능 정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를 100TB 허락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100TB의 교회 이메일을 주고 아니면 공개한 이메일을 주고 공유해서 쓰면 모든 사람이 구글 드라이브에다 자료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폴더 안에 작은 폴더로 만들어서
부서가 이렇게 자료를 넣는다고 해봐요. 이게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되고 각 부서 행사 기획에 관련된 내용만 다 추려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AI가 이 폴더 안에서 내가 명령한 질문한 부분 요걸로 다 돼요. AI가 알아서 정리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폴더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폴더 이 폴더가 있잖아요. 여기에 뭐 이렇게 보면 분류가 안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야, 폴더 이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기 보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명을 기준으로 의미 분류해서 폴더 만들고 그 파일을 자동으로 분류해줘. 그러면 내가 분류 못했던 그 내용도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를 활용해서 마음껏 가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테라이트를 받고 그 이메일을 공유하고 그 작은 태브 폴더를 만들어서 각 부서가 자료를 거기다 저장하기 시작하면 한 번에 모든 자료를 모을 수 있고 추출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는 게 오늘날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볼 때는 구글이 아마 세상을 정복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이런 걸 너무 잘해놔요. 그래서 이거 보면 구글 드라이브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로 저장도 가능하니까 마음껏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드론 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자, 요즘엔 재미 어떻게 돼 있냐? 구글 드라이브 가보면 홈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내가 이거 외장 그 폴더를 다 볼 수 있는데 들어가서 막 파일이 많은데 요즘에는 여기에 재민이 물어보기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게 재민이가 있는데 클릭하면 시안에 이 폴더 안에서 내가 명령해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구글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료만 있으면 내가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한글 읽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다 읽죠. 그러니까 모든 파일 가공할 수도 있고요. 더 놀라운 거 이미지, 동영상도 AI가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재민이 한번 실해보려고 했는데 용량이 많아서 200메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구글에다 올려놓고 링크로 재민이에 넣고 분석하라면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동영상을 놓고 지금처럼 폴더에 들어가서 이 동영상을 분석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공해 보셔서 마음껏 활용해 보시면 또 생산성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구글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자, 이런 걸로 해서 다 가능하고요. 아까처럼 어떤 폴더에 행사 기획을 다 놔놔요. 계획서 다 놔요. 부서별로. 네가 이 파일들을 다 읽어보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각 부서마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네가 분석해 줄래? 그 리스크만 뽑아줄래?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정을 나와야 될까? 지금처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리스크를 탐지하고 타임라인을 하는 게 바로 구글의 워크 스타일입니다.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책임감 있는 AI 사중의 표현을 위해서 구글이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뭐냐? ac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ct가 뭐죠? 영어로 행동하다잖아요. act 하면 사도행전이지만 자, act가 뭐예요? 행동하다는 뜻인데 자, A 뭐의 약자입니까? ask, C가 check, T가 tell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글이 강조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윤리적인 AI 사용의 표준입니다. ask, 물어보래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만들고 있는 모든 성과물에 리스크가 없는지 항상 물어보래요. 첫 번째 그걸 얘기 나오고 C, 체크가 뭐냐? 내가 만들어 AI 활용해 만들어 모든 것의 내용의 출처를 꼭 확인해라. 그게 바로 C, T, 텔이 뭐냐면 투명성과 지적 재산 선언을 위해서 하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정서상 아직 느려요. 결정이 안 됐는데 미국이나 AI 1위권 나라들에 대해서는 책을 쓰거나 사설을 쓰거나 논문 쓰잖아요. AI 활용했다. 그럼 끝이에요. 아마존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책을 냈는데 AI를 다 사용했냐? 중간 정도 사용했냐? 조금 사용했냐?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전 책 올리고 다 사용했다 그래요.
안 물어봐요. 그게 끝이에요. 밝히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요? AI 활용해서 나오는 성과물도 인간의 창조물로 인정하기로 결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왜냐? AI 사용한다고 무조건 잘 사용하나요? 인사이트 있는 사람이나 영안이 열린 사람이 AI에게 질문을 잘해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어떻게 정의할까? 창조력 있는 사람이 결과물을 잘 내요. 그래서 AI 활용한다고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수정만 하더라도 내가 잘 묻기만 해도 인간적인 창조력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특별히 우리가 알 거 있어요. 여기 보세요. 구글 Synth I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뭐냐면 구글 딥마인드에 이 프로젝트 회사 부서가 두 부서가 있습니다. 구글 Synth ID인데 두 개의 부서가 있어요. 한 부서는 뭐냐면 한 부서는 모든 보안을 뚫는 거를 연구하는 부서가 한 가지가 있고 하나는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방어만 연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 부서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의 사용하는 물건의 저작권을 위해서 정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워터마킹을 뚫을 수 있는 구글 기술과 구글에서 만든 워터마크를 누구도 뚫지 못하게 만든 두 부서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글 신스 아이디라 그래요. 그걸로 사용하면 여러분도 구글 이미지 만들어 보면 별표가 붙죠. 저는 울트라를 안 붙어요. 별표가 붙어요. 요번에 뭐 뉴스에 배제고 뭐 사과문에 뭐 별표 그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 재민이 활용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워터마크예요. 사용했다는 증거인데 그거를 띄워 줄여요. 그래서 이게 AI를 활용했다. 그 뜨는 게 뭐냐면 자꾸만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요. AI 활용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보면 워터마크 붙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 이 세상에는 없는 자료다. 이건 새로 만든 자료다. 누구 거도 그 갖고 온 게 아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각 회사마다 붙이는 게 워터마크예요. 그러니까 워터마크 원래 의미를 몰라요. 지금 자꾸 부정적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워터마크는 붙어야 돼요. 안 붙으면 똑같은 글자라도 표절이 걸려요. 붙어야 안 걸려요.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다. 자, 들어가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처럼 Ask Gemini in 드라이브에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아까처럼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당신은 하드웨어 디바이스 제조 마케팅 얼라이먼트 전문적 베테랑 프로젝트 관리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컨텐츠 제작자를 위한 신형 무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폴더 내에 업로드된 출시 마케팅 기획 메모와 제조 생산 의존성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해 주십시오. 해당 문서들을 비교 검토하였을 때 전체 마케팅 성공 일정을 위협할 만한 누락된 작업 의존성이 존재하는지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식별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아까 보면 이게 드라이브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자, 제 드라이브인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항상 강의안을 짜다 보면 따로 짜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학술이면 학술 연구고 예를 들면 체육 출력 강의안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날짜별로 아니면 강의안을 다 이렇게 놓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그런 거죠. 이 폴더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뭐 신규 누르면 여러 가지도 가능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아까처럼 오른쪽 상단에 이 재민이를 누르면 여기요. 재민이를 누르면 이 폴더 안에서 질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기능 보세요.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구글 채팅, 구글 캘린더. 이 구글이잖아요. 키면 이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구글 캘린더다. 켰다. 그러면 여기 계정으로 로그인된 캘린더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읽기도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 폴더 안이 뭐라 했죠? 강의안을 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강의안을 짠 건데, 내가 수많은 일정 중에, 제가 저를 예를 들게요. 여기 구글 캘린더에 저는 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띄워놓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제 일정표예요. 어디 어디 강의, 어디 어디 강의, 어디 어디 강의. 이 강의가 다 잡혀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건 겁니다. 이 강의 다 잡혀 있는데 나는 분명히 강의안을 많이 만든 것 같은데 구글 캘린더의 행사 중에서 내가 강의안 만든 걸 확인해 보고 빠진 강의가 뭔지, 빠진 세미나 강의안이 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모를 때. 그럼 이 폴더는 지정을 했고 캘린더 보라고 했으니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구글 캘린더에 있는 모든 강의나 세미나 일정을 분석해 줘. 그리고 현재 폴더에 작성된 강의 안의 강의 명칭을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은 세미나나 강의 일정을 뽑아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여기 이 폴더 안에 뭐가 있어요? 강의안이 있는데 강의안에 있는 제목을 보고 구글 캘린더와 비교해 봐서 누락된 거를 찾아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구글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자기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한 사람이 로그인을 하면 못 떠나게 만드는 게 구글 스페이스의 목표랍니다. 이런 것처럼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폴더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부서마다 그 자료를 다 올리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다 일정을 해놓고 일정에 누락된 일정과 아니면 일정과 비교해 봐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 그러면 AI가 분석해서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극히 드물어요. 아시면 엄청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때로는 활용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좀 더 업데이트 될 텐데요. 자, 이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는 기능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고 파트너를 어떻게 기획하고 정형화 의사결정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워크플로 짜라 했더니 단순 기계적으로 워크플로 짜는 게 아니라 악마인 변형 기법 아니면 편입부서 CBA 매트릭스 어떻게 구성하냐 2026년 시트 AI 연동해서 통계 및 수치 데이터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가시하느냐 그런 거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는 도구를 사용할 때 구글링 하는 거와 똑같이 검색하는 걸 AI 활용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려면 AI 돈 내지 마세요. 아까워요. 요즘에 뭐가 있냐면요. 자, 보세요. 구글 이게 크롬입니다. 제가 잘 쓰는 게 있어요. 빠르게 쓸 때는 여기 오른쪽 보시면 보이세요? 오른쪽에. 자, 마우스 갑니다. 반짝반짝 들어와 있죠? AI 모드가 다 붙었어요. AI 모드. 이게 뭔지 아세요? 제미니입니다. 제미니를 여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미니 안 찾아 들어가도 이거를 바로 찾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제 계산으로 제미니 들어가서 할 때보다 여기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진짜 빨라요. 여기 보면 내가 뭐만 하고 싶다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재명 정권에서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있었어요.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보고 바로 링크 찾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찾아줘요. 자, 보시면 야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게요. 이렇게만 하고 위 내용과 관련된 실제 파일을 찾아줘. 링크로 알려줘. 보면 재민이 들어가서 돌아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 서버가 보세요. 바로 나오죠. 구글 서버가 있어요. PDF와 한글 파일까 다 찾았잖아요. 찾아 들어가 보면 바로 나오죠. 자료가. 바로 나와요. 여기 보면 이게 구글 서버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빨라요. 진짜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 보면 상당히 좋고요. 저 같은 구글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AI 모드를 정말 잘 사용하고 AI 모드를 안 쓸 때에는 오른쪽 상단에 크롬에 또 에스크 제미니가 있어요. 클릭하면 이게 뜨는데 이거는
여기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공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되게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영어 설정하면 뜨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클로드 쓰신 분 있죠? 클로드 쓰시면 클로드 코드를 사용할 때 뭐가 있어요? 내가 자주 쓰는 기능을 스킬스라고 만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to use skills라고 보이세요? 여기다가 슬래시를 딱 누르는 순간 내가 스킬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다 브라우저 스킬스 구글이 만든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세요. 클릭. 이게 스킬입니다. 구글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복되는 기능. 자, 보시면 break it down. 여기 보면 deep question, 깊은 질문, 심화 질문할 때, study guide, 공부할 때, general citation, 인용구를 찾을 때,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어떤 거를 스펙할 때, summarize reviews, 리뷰를 요약할 때, 여기 보시면 충고를 가져올 때, 아니면 미팅을 프랩할 때, 아니면 뭐 회사를 조사할 때, 이런 거 스킬스를 다 만들었어요. add 누르면 스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슬래시에서 add skills나 딱 누르면 뭐 하면 제가 만든 스킬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첨가한 스킬스가 다 있습니다. 요 스킬스를 돌리면 이 화면을 보고 스킬을 활용하여서 가공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해놨어요. 이것도 아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한국 유튜브에도 누구도 말한 적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것도 스킬스가 등장했다.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에 가서 그 스킬스뿐만 아니라 그건 전문가만 하는 건데 우리는 일본 크롬에서 많이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쿠팡에서 뭐 이런 거 있다 하잖아요. 그럼 많은 거 이 탭을 막 띄워놔요. 띄워놓고 여기 대고 슬러시 한 뒤에 브라우저 스킬스 가서 필요한 거를 딱 가져오시면 돼요. 영어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 뭐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 번역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럼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잠깐만요. 자, 이거는 뭐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하면 되고, 여기 보면 유어 스킬스가 있어서 선택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교육, 설계, 석사 및 인지, 인용문 생성, 회의 준비, 오늘을 위한 준비, 인용문, 표로 요약, 반대, 요약. 저는 이게 한글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면 엄청난 걸 할 수 있어요. 구매 안내, 리뷰 요약. 그러면 이게 뭐예요? 최고 전문가. 이런 걸 사용해서 어떻게 내가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나는 스킬스 못 만들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미니의 잼스 들어가면 거기에 내용만 집어넣고 연필 누르면 프롬프트를 짜준다 그랬잖아요. 잼스용 프롬프트는 거기서 짜는데 여기서는 스킬스를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저 어떻게 짜냐? 자, 여기 보세요. 슬래시 add skills 있죠. add skill. 다시 한번 크롬 가서 자, 이거 없어요. 없다고 할게요. 자, 예를 들면 크롬으로 구글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 상단에 Ask Gemini가 있어요. 클릭. 뜨죠? 여기다가 대고 스킬을 사용하려면 슬래시. 여기다가 add가 있어요. add. 이거 브라우저 하면 구글 걸 사용하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보세요. add 스킬 클릭. 자, 여기 보셨죠? 똑같죠?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여기다가 하고 싶은 거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품을 보고 가격을 가격과 장점, 단점을 비교하여 추출하는 방이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잼스의 이거 바로 만들죠. 잼스는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잼스는 목표 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스킬스는요. 그냥 뭐뭐뭐 하세요라고 해서 형식을 안 잡고 쭉 붙여 쓰시면 돼요. 형식이 달라요. 여기서 만드는 것과 거기서 만드는 건 달라요. 여기 보면 이게 누르면 항상 뭐라 그래요? 현재 웹페이지를 읽어라라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보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하면 바로 저장해서
다음에 뭐 쿠팡을 띄워놓고 상품 띄워놓고 이거로 스킬스에서 내가 뭐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딱 선택해서 뽑으시면 내가 따로 프롬프트를 안정해도 여기서 이걸 보고 알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하시는 부분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는 것 중에서 뭐 해볼까요? 학습 가이드 뭐랄까요? 안 되면 독해 수준 확인. 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얘 독해 수준 하고요. 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볼게요. 이게 구글에서 엔트로피를 만든 그 101 과정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슬래시 가서 뭐 가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안에 내용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free 자, 잠깐만요. 뭐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실행해 볼게요. 개요 작성하기를 클릭하고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웹 크롤링을 합니다. 안트로피 코스에 대해서. 그리고서 얘가 이걸 보고 페이지를 읽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다 찾아 들어가고 웹페이지를요. 그래서 여기다가 개요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개요 작성하기로 하나만 눌렀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가서 예를 들면 가셔서 자, 이걸 누르시면 지금 제가 뭐예요? 저는 개요 작성하기 하나를 집어넣었지만 얘는 이 안에서 여기에 작성한 요거를 다 읽고 실행하는 거예요. 다 읽고 실행하는 걸 한 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작성하게 만들어요. 한꺼번에 쫙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여기 보시면 이거가 진술이 뭐 어떤 의미인지 역할이 뭔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내는지 중요한 게 뭔지 가운데 동시적인 부분 뭐예요? 계정 어떻게 사용자 컨트롤 하는지 결론은 뭔지 이걸 알아서 쫙 작성하는 겁니다. 한국어를 보여주세요. 당연하죠. 위 내용을 한국어로 작성해줘. 그러면 얘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작성해요. 그러니까 그 클로드 코드의 스킬하는 거 똑같아요. 여기도 스킬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걸 내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보셨어요? 설교 작성하기.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날 여기 화면에 어떤 예화 같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설교에 대입하고 싶어요. 근데 스킬스에 설교의 예화로 작성하기, 설교 테마로 잡기라고 스킬 만들어 버리면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화면을 읽고 그것을 반영해서 설교문도 작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스킬 같은 걸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클로드뿐만 아니라 여기 크롬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이건요, 좀 이게 온라인으로 다 연결됐을 때 돼요. 유튜브 되죠? 네, 다 됩니다.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명령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다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요약, 검증된 근거, 분석,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요즘에 그런 스킬스가 있으니까 마음껏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특별히 이런 거에 탭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탭 있는 걸 다 비교해서 도표로 만들어줘. 제가 해봤는데 그것도 되더라고요. 이 스킬을 어떻게 많이 다르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아마 안 되신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한국어로 버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른쪽 상단에 웬만큼은 뭐 문제가 없는데 클릭.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세팅스에 가잖아요. 여기에 랭귀지가 있어요. 이거를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영어로. 왜냐면 아직 한국어로는 아마 제공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하면 내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크롬에는 뭐가 있냐? 여기 보세요. 번역이 있어요. 코리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설정해 놓고 한국어로 번역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걸 활용해서 슬래시 누르고 스킬 만들어서 마음껏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사이트로 DBP와 논문 들어가잖아요. 논문 보고 띄워놓고 그 다음에 PDF 띄워놓고 교육 설계나 논문 분석 스킬을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도전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단순 도구에서 사고 파트너로서 체질이 변환됩니다. 저는 아까 스킬이 한 60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클로드 쓰지만 웹브라우저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다. 요즘에 재미니에서도 이제 은근히 만들어서 실험하고 있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뭐예요? 비즈니스 통찰 파트너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면 뉴스 스크립트가 있다. 신문 같은 거를 이렇게 온라인을 보실 때가 있잖아요. 이걸 보고 요약해달라. 이것으로 설교 서론에 넣을 수 있도록 원하시는 설정을 말씀하시고 이 형태로 정리해달라. 출처를 넣어서 정리해달라.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런데다가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것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스킬스에 어떤 양식을 집어넣어서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뭐 정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놓고 스킬스 활용하면 여기에 여기 알맞게 전에 냈던 형식에 맞춰서 글도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스킬스를 잘 생각하면 무궁무진한 이렇게 업무 생산성 높이는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글로 바꾸면 돼요. 이거 잘 몰라요. 온라인도 잘 말 안 하고 있어요.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젠 비즈니스 통찰 파트너고요. 이제 점점 중요한 걸 들어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령 프롬프트 4대 구성 원칙과 6대 최적화 기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프롬프트를 만들 때 페르소나, 작업, 형식, 맥락을 완전한 문장 형태로 조합하여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구글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프롬프트 4대 구성 원칙이 페르소나, 작업, 형식, 맥락입니다. 그러면 딱 보면 저는 머리가 막 굴러가요. 저는 이거 어떻게 써먹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거를 카피해놔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세요. 제미니로 갑니다. 자, 그걸 잘 눌렀고요. 자, 보세요. 제미니 들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죠. 뭐라 그러냐면 최신 나온 애플 휴대폰 있죠. 애플 휴대폰 그 검색을 하고 싶은데 자, 보세요. 앞으로 나는 최신형 고급 핸드폰을 잘 검색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고 싶어. 집어넣는 겁니다. 황세아 목사님 시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앞으로 최신 고급 핸드폰을 잘 검색해서 원하는 정보 얻고 싶어요. 근데 프롬프트 어떻게 짜는지 몰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보세요. 아까 이걸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위 내용을 분석해서 자, 페르소나의 4가지 있잖아요. 여기 치고 형식으로 네,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하면 됩니다. 이게 구글이 인정한 프롬프트 형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데 좀 더 자세히 작성하고 싶은데 작성 못해요. 그러면 AI 시스템 누가 일을 하게 해라? AI가 일을 하게 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짜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자, 보셨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 시작, 이렇게 프로 템플릿에서 짜줍니다. 페르소나.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짜라고 했더니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본 문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 짜겠습니다. 분석합니다. 템플릿 나왔습니다. 템플릿이 뭐냐? 요것만 복사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보시면 어떻게 나요? 페르소나, 작업, 형식, 맥락 쫙 나왔죠. 나는 이렇게 길게 작성할 시간도 없고 작성 못하나 하고 싶은 걸 적고 이 형식을 작성하라고 했더니 프롬프트를 기가 막히게 작성합니다. 이 형식이 뭐냐?
챗GPT하고 제미니 전문가들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프롬프트 작성 방법이에요. AI가 작성을 잘하니 내용을 집어넣고 이 형식으로 작성해봐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작성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대 구성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왜 강조할까요? 이렇게 작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성해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조화된 궁극의 프롬프트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미국에서는 슈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요. 자, 그 다음에 6대 최적화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드백 기반 제기적 방법인데요. 한 번 끝내지 말고 돌려깎기 계속해라. 원하는 대로 깎아라. 계속 바꿔라. 실제 내포 첨부 꼭 출처가 있는 것만 가져와라. 말하라는 거예요. 반복 분할 전개입니다. 아웃라인 구성 선행시키고요. 컨셉이 확인되면 세부 시점 과정 질문 이어나가라. 이게 뭐냐면 어떤 글을 작성할 때도 제목, 목차를 먼저 작성해라. 한꺼번에 작성하라 그러면 A는 기본적으로 요약하는 습성이 있으니 제목, 목차를 작성하게 하고 목차 처음부터 하나씩 집어넣고 자세히 작성해줘.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길게 작성할 수 있다. 자, 제역 조건의 단순화. 뭐뭐뭐는 하고 뭐뭐는 하지 마라. 명백하게 설명하는 거. 채팅방 기계적 분리. 이게 뭐냐면 채팅방 하나에 여러 주제를 하지 말고 주제별로 역할별로 엔진별로 다르게 설정해라. 방을 여러 개 만들어라. 그 뜻이고 역질문 요콜 카드를 결합해라. 이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아까처럼 예를 들면 헤드폰 고급 것을 날마다 조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역질문, 이게 역프롬프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짤 수 있어요. 아까처럼 지적하고 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 나는 너와 함께 내가 최신형 핸드폰을 검색해서 좋은 것만 찾고 싶어. 난 너와 함께 고급 프롬프트를 짜고 싶은데 어떻게 짜면 좋을까? 네가 추천해줘.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도록. 너라면 어떻게 해야 돼?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너라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100%더 잘할 수 있겠어? 물어보면 자기가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고 해요. 그게 슈퍼 프롬프트입니다. 이걸 역질문이라 그래요. 이거를 챗GPT 개발자들이 잘해요. 좋은 걸 갖고 와서 내가 이걸 똑같이 해내고 싶어. 프롬프트 어떻게 짜야 돼? 항상 그렇게 프롬프트를 따가요. 여러분 혹시 챗GPT 그걸 만들어 보셨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핀터레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좀 어려워하지만 핀터레스트 제가 좀 좋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핀터레스트가 누구냐면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좋은 걸 올려놨습니다. 자 보세요. 고양이 예쁘죠? 아 이쁩니다. 이런 고양이 키워봤으면 좋겠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카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갑니다. 자, 새 채팅이죠?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명령 내리면 요거와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 비법. 아까 보면 프롬프트가 없잖아요.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제공된 이미지를 똑같이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을지 이미지에 대해 역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얘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이미지를 똑같이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이미지에 대해서 역으로 거꾸로 네가 프롬프트 만들어봐 하는 거예요. 돌려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페이스북에 이미지 만들고 프롬프트 만들고 되게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정말 길은 프롬프트가 있어요. 챗GPT로 만든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시면 영어로 만들면 프롬프트를 이렇게, 한국어로 하려면 이렇게 만들면 요거와 동일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요. 문서도 가능하고요. 형식이나 구조 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억 수백백 도가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문서 형식이 있어요. 아까처럼 핀터레스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실력이 뛰셨으니까 이제 좀 고급적 걸 드릴게요. 다시 한번.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에 이미지도 있지만 인포그래픽도 있어요. 자, 검색해 볼게요. 인포그래픽.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이거 잘 만들었잖아요.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미지.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 카피했어요. 이거 보시면 오늘 참여하신 분들 진짜 수지 맞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집어넣었어요.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인포그래픽은 누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똑같이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와 어떤 제목과 내용을 집어넣으면 요런 형식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색상과 이런 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단어, 문장, 그 다음에 주제를 제공하면 당신이 그것을 분석하고 의도를 파악하여 내가 제공한 이미지에 카피, 라이팅, 그 다음에 컬러, 레이아웃 등을 자, 이게 뭐냐면 카피라이트는 글자체 폰트고요. 컬러는 이 배경 색깔, 레이아웃은 왁구예요. 왁구 형태. 그러니까 보통 이 세 가지 하면 웬만하면 다 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잘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단어, 문장, 주제를 제공하면 분석하고 의도를 파악하여 내가 제공한 이미지의 요것 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만드는 것을 하고 싶어. 됐죠? 위 내용을 100% 실행할 수 있도록 궁극의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단어 이름을 제공하면 분석 파악하여 이걸 반영가 만들고 싶어. 실행할 궁극의 프롬프트 작성해줘. 정답은 없지만 전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프롬프트는 제가 자유자재를 짜기 때문에. 보시면 얘가 해서 이런 걸 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만드시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라고 하면 돼요. 단 밑에 뭐 이미지 만들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딱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어도 내가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식 그런 것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포그래피 내가 다시 안 만들 거잖아요. 그 내용으로 형태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내가 작성할 수 있도록 난 이렇게 작성할 거야. 그럼 당신 어떻게 해요?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걸 뽑아내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얘가 뽑아줘요. 그리고 보시면 얘가 이제 여러 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챗GPT에 자 예를 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재민이고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챗GPT는 요즘에 뭐 다 너무 잘 돼서요. 자, 자 빨리 읽어라. 인터넷이 약간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5G인데 왜 느릴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기 시작할게요.
많이 드리네요. 자, 이거 꼭 알려드릴게요. 야, 빨리 해라, 빨리. 자, 보시죠. 보시면, 자, 자, 보세요. 딱 봤는데, 제가 이게 뭐냐면 큐시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불 피우는 방법, 이렇게 됐잖아요. 자, 잠깐만요. 지금 또 들어오셨다. 자, 보시면, 제가 그런 거예요. 아까처럼 역으로 해볼게요. 불을 피우는 방법하고 이렇게, 이런 틀로 짰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주제를 집어넣으며 검색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공된 이미지를 역으로 똑같고 만들고 싶어. 동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극강 프롬프트 작성해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챗GPT가 이거를 그대로 따오는 극강의 프롬프트 양식이 있어요. 양식 형태만 알면 돼요. 똑같이는 안 만들 거잖아요. 내가 내용 집어넣어서 너무 만든 거니까 스타일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자, 좀만 기다려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조사하고 네가 파악하고 네가 프롬프트 짜줘. 그러면 뭐 거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 오늘 상당히 늦네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안 되겠다. 자, 좀 나가다가 제가 뜨는 대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자, 나올까요? 질문하신 분 계세요? 잠깐만요. 자, 혹시 질문하신 분 지금 질문 뭐 하셨을까요? 아, 저 유료를 사용합니다. 저는 무조건 유료를 사용해요. 그리고요, 유료하고 무료는 아예 급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은 좋을 것 같고요.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보시면 제가 좀 확대할게요. 자, 이 챗GPT는 이걸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 보세요.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렇게 구성했대요. 출력 규격, 전태 디자인, 상단 제목 영역. 여기 보시면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전체 패널 구조. 그 다음에 주인공 일관성, 환경, 요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힌트예요. 뭐냐?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걸 땄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 형식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 번 더 물어보면 돼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야, 이미지에, 자, 보세요. 요 양식이니까 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출력 구격, 전체 디자인, 상단 제목 영역, 전체 패널 구조, 요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라는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어도 그 이미지의 형식을 내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출력 형식을 다 얻어갈 수가 있어요. 역으로 내가 뽑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재민이가 인식하는 이거 만들 수 있는 게 형식이에요. 출력 규격, 전체 디자인, 상단 제목 영역, 전체 패널 구조, 요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그 형식이기 때문에 요걸 알려줘. 라고 하면 알려줘요. 그걸 대입해서 앞으로 어떤 주제를 집어넣어도 이 형식대로 프롬프트 작성해줘.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야, 내가 다윗과 골리앗 하는 거를 저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복사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형식이니까요. 네. 요 형식을 알면 앞으로도 무궁무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챗GPT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카톡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출력 규격, 전체 디자인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걸 뽑아주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주제나 뭐 이런 거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주제를 집어넣으면 요 형식으로 뽑아줘라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 요런 거를 앞으로 주제만 더 줘주면 챗GPT가 아니면 LLM이, 제미니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다.
역으로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챗GPT 만드는 이미지 전문가들이 이런 형식으로 따와요. 그럼 앞으로 모든 문서, 모든 형식 다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할까요? 이미지, 동영상도 가능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시는 거 파워포인트 화면 있죠. 이쁜 화면. 다 이렇게 딸 수 있어요. 이렇게 따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파워포인트 집어넣고 야, 이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역으로 하고 싶어. 어떻게 뽑아내면 돼? 그러면 파워포인트에 대한 챗GPT의 출력 양식이 있어요. 그것만 가져와서 내가 주제를 던지면 이런 형식으로 프롬프트 짜줘. 그럼 앞으로도 내가 고민 없이 원하는 대로 주제별로 무궁무진하게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남이 잘 맞는 거를 내가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다. 자, 그런 것도 다 창조력의 일환이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극의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업무를 감당할 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업무 자동화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음향기기 상품 기획 전문가라는 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신형 프로미엄 핸드폰과 묶어 패키지로 이런 거를 브레인스토밍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은 것 중에서 내가 상품을 예상 비용과 단가로 표현해서 한번 계산해 보고 싶고 나중에 이런 걸로 평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음향기기 상품 기획 전문 잼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 가져왔습니다. 자, 자, 됐습니다. 제가 아까 다 했는데요. 자, 미리 시간 아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잼스를 만드는데, 자,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 보면, 자, 음향기기 상품 기획 전문 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가능하죠. 자, 보시면, 잼스를 만들 때 자동화는 잼을 누르면 된다. 그리고 들어가서 내 잼스를 찾아가고 어떻게 해요? 자, 클릭하면 여기 요청사항에 대해서 만들어라.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잼스 들어가서 저는 딱 이것만 찍었어요. 음향기기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기획. 원래는 이걸 눌러야 되는데 안 눌러도 되거든요. 그냥 요거만 해도 얘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요렇게 하고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사한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잼스 방을 만들어 놓고, 자, 보세요. 신형 프리미엄 헤드폰과 묶어서 패키지로 출시할 번들 후보, 액세서리 군, 보안용 하드 파우치 케이스, 유선 호환, 특수 오디오 케이블, 디지털 전기화 통치 티켓 등 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정리해 줘라고 했더니 얘가 이유에 대해서 모읍니다. 쭉 써머리 모으는데 쭉 분석해서 모아서 제 액션 플랜에서 쭉 만듭니다. 제가 추출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예상 비용을 뽑아봐 라고 했더니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요. 번들 최저가 시뮬레이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얼마다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제가 위 내용을 시트로 담아줘 했더니 이렇게 시트로 담아줍니다. 구글 시트예요. 담아주죠. 딱 정리가 되줘요. 세트를 열기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 오른쪽에 밑에 가서 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아까처럼 어떤 잼스 방에 뭘 조사하는 방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오고 그것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인전 분류된 걸 보고
이제 알 수 있도록 막대 그래프를 그려달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놨더니 이렇기 때문에 얘가 요걸 분석하고 막대 그래프로 그릴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모두 가능하냐? 이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교인 출석 분석방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모델 사고 막대 그래프를 그렸죠. 삽입 눌러볼게요. 삽입. 자 그려졌죠. 번들 악세버리별 요벌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상 단가가 높음 중간으로 쭉 나와서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됐잖아요. 이게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교인 출석률을 반영한 목회 기획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인들 1주 몇 명, 2주 몇 명, 3주 몇 명 출석률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변 지역을 검색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간을 작성하라. 그러면 딱 작성하겠죠. 요거로 그래프를 그려줘. 아니면 아까처럼 형식을 만들어면 이런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내가 워크플로우처럼 돼서 이렇게 딱딱딱딱 흘러가서 하나의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면 내가 체계적인 분석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게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잼스 만들고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꼭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자,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미니의 잼스는 다행히도 구글에서 프롬프트를 짜주는 거를 여기 새 잼스 누르면 여기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플 노트북 신형이 나올 때마다 검색하여 정보를 얻고 싶어 라고 하고 이걸 누르면 구글이 분석해서 프롬프트를 짜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AI 스튜디오에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개발자 쓰는 AI 스튜디오 상당히 좋은데요. 클릭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AI 스튜디오는 방이 무지 많아요. 이걸 만들고 여기 지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지침을 여기서는 작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아까 제미니의 잼스에서는 구글이 프롬프트 작성하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그 옵션을 만들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궁극의 그걸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가 시스템 인스트럭션이죠. 제가 뭘 만들었냐면 이거를 어떻게 만든지는 나중에 프롬프트 에이지에 공부해 보지 말고 지금까지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걸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 시스템 인스트럭션 제너레이터인데 자, 제가 이거를 카톡에다 집어넣을게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거 뭐냐면 우리 방 만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주제별로 이 방에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짜는 역할을 네가 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단어나 문장이나 아니면 그 주제를 던지면 네가 그 의도를 파악해서 그걸 잘 행해서 만들 수 있는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넣을 수 있는 이 지침을 네가 알아서 짜봐. 그거예요. 자, 카톡에다 이걸 제가 넣어드렸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를 플레이그라운드, 여기 있죠? 플레이그라운드 클릭. 그럼 세 방을 만들잖아요? 여기 가면 3.5, 재미 3.5 집어넣고, 여기다가 그걸 집어넣어요. 밖으로 한번 클릭. 끝입니다. 제가 여기 해볼게요. 이름을 지침 작성 파일 할게요. 세이브. 이 방은 뭐냐? 앞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AI 스튜디오에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걸 제공해도
알아서 프롬프트를 짜줘요. 아까 구글 잼스의 구글이 프롬프트 짜는 그 옵션을 더 잘 만드는 그 명령서를 지금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걸 놓고 방을 만들었죠? 아까처럼 보세요. 내가 최신 애플 노트북이 나올 때마다 검색하고 최고의 최신의 정보를 얻고 싶어 하고 엔터만 치면 얘가 이 내용을 분석해서 요거를 행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 지침서를 따로 만듭니다. 자, 보세요. 아까 거기 잼스의 그거보다 제가 만든 게 훨씬 잘 만들걸요. 비교가 안 될걸요. 보셨어요? 아예 짜버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보면 애플 생태계를 해서 유효성과 이런 거 검색해라라고 해서 아까는 몇 문제가 안 됐죠? 보세요. 여기 보면 아예 코딩과 함께 다 짜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프롬프트 짰잖아요. 요거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새로 방에 가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앞으로 애플 신형을 검색해줘요. 그리고 요거를 뭐냐면, 자, 애플 신형 노트북 검색,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가보시면 이게 있었습니다. 이 만들었죠? 지침 작성 방에 트리거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방을 만들었고 이 방에 있는 원리대로 그대로 돌아가라 처음에 실행하는 프롬프트예요. 복사해서 아까 방으로 갑니다. 검색하셔서 처음에 붙여넣기 하고 실행하시면 최고의 성능으로 갖고 옵니다. 아까 잼스 만드는 그 옵션보다 이게 100배, 1000배 나아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마음껏 쓸 수 있다. 자, 보세요. 실행을 합니다. 그럼 얘가 분석을 해서 엄청난 걸 해요. 위에서 짠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냐, 어떤 업무를 할 때, 자, 보세요. 정보하죠? 하라 그랬더니 얘가 지금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최신이 뭔지 보세요. 지금 25개 사이트를 뒤졌어요. 출처입니다. 보면 자, 구매 제한에서 지금까지 쭉 뽑아주죠. 요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그거대로 해서 그거로 시스템 인스트럭션 만드는 방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단어나 문장이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만들어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사님, 네. 이거 AI, 구글 지금, 잠깐만요. AI 스튜디오에 그 방을 만드는데 플레이그라운드를 그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프롬프트를 넣어서 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제한이 있던데요. 무료로 쓰시나요? 아니요, 프로입니다. 그럼 없을 텐데요. 아니요, 이게 지금 제가 그 히스토리 방을 만든 게 한 4개 정도 되는데, 네. 다시 만들려고 하면, 넘어가지가 않아요. 혹시 그러면 네. 나중에 저한테 그 화면을 캡처해서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럴까요? 네, 캡처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카톡에다 올려주세요. 공통톡에 다 알 수 있게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릴 해결 방법도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구 지식 허브가 있는데, 자, 이거 보면 특별히 연구 지식을 할 때 프롬프트 체이닝 기법을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리스크 한계 분석을 하고, 태스크를 정령화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체인시스 3 스텝이 있는데, 구글이 정한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뭘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태스크를 어떻게 정령할 수 있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명령 내릴 때 내가 뭐뭐뭐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 아이디어 도출, 리스크 관계 분석, 태스크 정량 이 세 가지의 체인시스 템플릿 양식으로 답변해줘 라고 하면 도사에서 이 틀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리스크를 분석하고 어떻게 그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런 형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떤 내용을 모을 때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노트북 LM일 겁니다. 노트북 LM입니다. 사용하시는데 나머지는 딥너스 기능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노트북 LM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거예요. 착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은 거예요. 논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료를 모으는데 출처가 있고 할루시네이션 아예 없애버리는 최적화된 게 노트북 LM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방 이름을 삼위일체 논문이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논문 작성방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스를 추가하는데 소스에 내가 파일이 있으면 업로드하면 좋고 웹사이트는 넣으면 좋고 구글 드라이브 있으면 좋고 텍스트 집어넣으면 좋으나 여기 보면 검색할 수 있는데요. 웹에서 딥 리서치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러면 출처가 좋아요. 근데 지금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패스트 리서치. 자, 보세요. 여기다 대고 자, 보세요.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논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검색. 그럼 얘가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패스트 리서치는 15개 정도 모아요. 블로그나 홈페이지로. 딥 리서치는 아주 깊은 자료 나옵니다. 이건 빨리 나오니까 볼게요. 자, 보세요. 많은 노트북에는 보시면 보세요. 보면 이렇게 자료를 모았어요. 그죠? 보기 했더니 DBP야. 여기 보면 쭉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기 눌러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멘붕이 와요. 왜냐면 보세요. 자, 요게 뭐냐?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점 3개를 클릭. 소스 삭제를 지워보시면 돼요. 요 보면 만약 그렇게 뜨면 모닝에 뜨면 자, 이거 읽었고요.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읽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논문 작성하고 싶은데 자료는 어떻게 모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료는 모으지만 그냥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설정이 여기도 있어요. 제가 챗GPT, 제미니, 클로드, 그록에도 개인화 설정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설정 가져서 설정했잖아요. 여기도 있습니다. 어디 있냐? 분석하면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가면 여기 믹서기가 보여요. 여기요. 이게 설정이 안 되면 안 돼요. 클릭. 그러면 대화 목표 역할 정의가 나옵니다. 기본값, 학습 가이드 맞춤, 기본값 길게 짧게. 논문은 길어야 되잖아요. 길게. 그 다음에 기본값을 하면 안 되고요. 맞춤으로 하셔야 됩니다. 맞춤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박사과정 학생 수준으로 대답해줘. 롤플레잉 게임 호스트인 척 해줘라 해서 여기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는데 이 작성도 설정해 줘야 되지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를 선택할 때 오디오나 이런 걸 내가 설정을 해서 논문 쓰면서 자료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작성할지, 슬라이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동영상은 어떻게 밑에 작성할지, 마인드맵도 어떻게 작성할지, 보고서도 어떻게 작성할지, 이것도 다 어떻게 인포그래프도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시잖아요. 자,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런 것도 내가 작성하기 어려우니 AI가 작성하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 아까처럼 여기 AI 스튜디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 가면 지침 작성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노트북 LM을 사용하려고 해. 여기 뭐로 나와요? 노트북 구성입니다. 노트북 구성에 대화 목표, 스타일, 역할 정의와 각 여기에 어떻게 설정을 넣으면 좋을지 네가 프롬프트 작성해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AI가 여기와 여기 설정 스튜디오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내가 논문 작성방, 설교 작성방, 무슨 방 하면 얘가 프롬프트 다 작성할 거 아니에요. 얘가 궁극의 작성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여기다 만들면 되는데 빠르게 하기 위하여 제가 만들 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이퍼 아키텍처 만들기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보내드릴게요. 시간 아껴 드리려고. 자, 마지막에 보냈습니다. 보낸 게 방인데 제가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일이 보여지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카피.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 만들어서 3.5에 지침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노트북 LM 설정 방입니다. 그리고 세일. 자, 그 다음에 지금 집어넣었죠? 또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또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트리거 프롬프트까지 드릴게요. 이거 처음에 실행시키셔야 돼요. 이게 하네스입니다. 하네스. 자,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거로 방을 만들고 이거로 실행 한번 시키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죠. 자, 보세요. 노트북 LM 설정만 우리가 함께 여기 넣어서 만들었죠? 만들었죠? 요거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앞으로 어떤 주제를 던져줘도 그걸 만들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딱 나오죠? 문제 유형. 자, 첫 번째, 핵심 주제. 자, 보세요. 삼위일체론, 학술 논문, 학예 청주는 대학원 제출. 이렇게 해볼게요. 엔터. 얘가 어떻게 만들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만들고 있죠? 얘가 다 만듭니다. 자, 보시죠. 자, 이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 3.1초론을 했더니 어떻게 집어넣으니 딱 나왔어요. 분석해서 뭐라고요? 노트북 구성 대화목표 스타일 이거죠. 그럼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에요. 노트북 구성 대화목표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요거를 카피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요거를 카피. 여기다가서 맞춤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짜장. 다시 갔다가 여기 보면 시스테믹, 디알로지컬, 어네틱 이게 뭐냐면 교의학적 이거 하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하이퍼 파라미터로 하는데 인간의 언어와 기계어의 중간이에요. 이게 훨씬 잘 먹어요. 이 설정 우리가 모르니까 이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오디오 오버뷰 여기부터 이렇게 카피 여기 가셔서 오디오 오버뷰잖아요. 클릭 여기다가 집어넣고 생성 그럼 만들 겁니다. 다시 가셔서 동영상 추출 스크립트 그러면
동영상 추출은 뭐예요? 여기 카피. 자, 똑같이 동영상 가겠습니다. 또 누구 들어오시네요. 네. 자, 여기 가보셔서, 자, 동영상, 여기 가셔서, 이 밑에 가서 집어넣고 생성. 그 다음에 여기 가보셔서 심층 보고서, 카피. 여기 가셔서 보고서 있죠? 자, 직접 만들기. 여기다가 카피, 생성. 인지 플래시카드, 카피. 여기 가셔서 집어넣고 생성. 평가형 퀴즈. 퀴즈도요, 논문 쓸 때 잊지 않으라고 자료를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포그래픽. 이것도 카피. 인포그래픽 여기다가 집어넣고 생성. 프레젠테이션. 카피. 여기 생성. 관계형 데이터표. 카피. 붙여놓고 생성. 그럼 최강으로 만들어준다는 AI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최강으로 만들어준다. 거기다 대고 이제 마지막 인셉션 마스터가 있는데요. 자, 요런 걸로 보세요. 당신은 지금부터 일반적인 AI 어시스트가 아니라 업로드 소스를 기반으로 다음의 주제에 대해서 최적화 다중 양식으로 엔진 작동해라. 3일체로 학술 논문 대학원 제출 심사. 자, 출력물은 어떻게? 9가지 기능별로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위에 가서 요렇게 한 뒤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자료를 집어넣고 이에 대해서 AI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거를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현대식 관점에서 보시면 1차, 2차 필요한 것만 3일체로만 쫙 뽑아냈죠. 퀴즈, 도표, 속성, 성부, 성자, 성령 쭉 내용 나오죠. 요것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알게 쫙 뽑아줍니다. 이런 것처럼 노트북 LM 프롬프트 짜는 것도 내가 짜는 게 아니라 설정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AI가 짤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전문가 반열입니다. 내가 하지 말고 내가 모르니까 프롬프트를 제가 잘라도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AI가 짜게 만드는 거죠. AI 시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보세요. 3일체론 이제 요약이 쭉 나와요. 여기 보면 연료가 쭉 나오죠. 이게 뭐냐? 지금 소스를 10개밖에 안 집어넣잖아. 10개를 묶어서 하나로 요약돼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합해서 하나로 핵심만 쭉쭉쭉 나오죠. 꽤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자료 600개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600개를 내가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역사를 합니다. 요즘에는 책 한 권 그냥 읽는 사람을 밀어넣다 그래요. 이런 거 활용하면 그 한 권 읽을 절반만 읽을 시간에 600권 이상을 내가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쫙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금 노트북 LM도 이렇게 활용하면 무궁무진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롬프트 쓸 거 없이 아까 제가 드린 걸로 만들고 트리거로 사용하면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코드 자동화 설계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즘에 AI 에이전트라고 많이 나와요. AI 에이전트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내가 에이전트가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해서 실전 행동을 단계별 워크플로우로 짜고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로 어떤 AI를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인간의 목표 정결. 자, 목표를 정하고 분석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검토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리스크 판정 프로포폴이 있는데 이런 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위험성 리스크 전개. 에이전트가 오파라고 하는 잘못 동작했을 시 당사 비즈니스가 입을 재무적 타격, 리스크가 얼마이냐,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냐, 요거를 꼭 하라는 거예요. 휴먼 인더 룹, 히틀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은 꼭 인간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라. 저는 항상 AI 활용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이런 걸로 마스터리 강의 한 짜줘. 대신 단계별로 나에게 승인을 받고 짜줘라고 꼭 그래요. 그럼 제가 읽어보고 허락을 해야 만들어요. 저는 항상 이거 점검을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AI법에 AI를 활용해도 창조력이다라고 인정한 부분은 사용해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저처럼 승인을 받거나 수정하는 걸 인정하길 결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수정하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가역서 검증 책임입니다. 에이전트가 실행한 도출 행위를 담당 실무자가 비용이나 시간 파탄 없이 롤백 시키시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에이전트를 했는데 잘못됐어요. 되돌릴 수 있냐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다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제미니처럼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 요즘에 에이전트 대박은 헤르메스입니다. 이게 헤르메스입니다. 자, 이게 헤르메스인데요. 이게 에이전트 천재로는 지금 현재 오픈컬러 앞선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제일 유명한 헤르메스 에이전트입니다. 헤르메스 에이전트인데 메뉴가 그래요. 뉴 세션, 스킬, 메시징, 아티팩트가 있는데 간단 설명드리면 세션은 아까처럼 방을 만드는 거, 스킬은 뭐냐면 툴스는 뭐냐면 아까처럼 스킬을 이게 모아놨는데요. 스킬을 클릭하면 에이전트를 깔면 스킬이 이미 62개가 들어가 있어요. 툴스를 누르면 여기에 25개의 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껐다 켰다 필요 없으면 끌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뭐냐? 텔레그램 아시죠? 텔레그램에 저 연동이 나왔거든요. 텔레그램으로 내가 뭐 조사하라 그러면 얘가 알아서 움직여요. 이게 채팅이나 이메일로 내가 명령을 내리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자동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티팩트 뭐냐? 내가 지금까지 작업한 게 다 모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세션이 뭐냐면 내가 만드는 거. 자, 내가 만드는 건 뭐냐면 저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만드는데 아까 만든 것처럼 AI 스튜디오처럼 뭐예요? 내가 어떤 주제나 단어를 주면 그 AI 스튜디오 맞게 작성을 하잖아요. 채팅방 작성하잖아요. 이건 뭐냐? 따로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의도 분석기 뭐냐면 내가 똑같아요. 단어, 문장, 주제를 집어넣으면 헤르메스 에이전트 명령어별로 여기에 맞는 프롬프트로 작성하라고 만들어 놔서 내가 단어만 집어넣어도 분석해서 다 짜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단어 분석점은 다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다 짜줘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많은 거 만들었잖아요. 다 짜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는 프로필이 있어요. 프로필이 뭐냐면 희한합니다. 지금 메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을 만들 수 있는데 방마다 모든 스킬과 모든 설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교수방, 목사방, 사회복지방, 봉사방 수많은 방을 아까 스킬과 툴수를 다 아껴가면서 다 할 수 있고 여기 보세요. 이걸 누르면 에이전트가 왜 좋으냐면 이걸 누르면 파일을 할 수 있고 코딩을 내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게 지금 엔트로피, 클로드 엔진, 그쪽 엔진, 구글 엔진, LM 스튜디오 엔진, 여기 수많은 엔진을 내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별로 엔진을 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많은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건 뭐가 좋으냐? 야, 내가 핸드폰을 현재 핸드폰 시세를 분석해 보고 그거 가격을 안 뒤에 내가 그걸 도매로 구매해 와서 내가 싼 값에 팔려고 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 짜줄래? 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검색 에이전트, 분석 에이전트, 그다음에 계획 에이전트, 판매 에이전트 이런 걸 얘가 스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단어만 집어줬는데 얘가 알아서 짜서 알아서 돌리게 됩니다. 이걸 꺼놔도 24시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드나 다른 거 보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노트북을 끄거나 나가면 멈춰버려요. 근데 이거는 알아서 돌아갑니다. 상당히 유리하고 내가 노트북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더욱 게 뭐냐면 요즘에 LM 스튜디오나 올라마 들어보셨죠? 그걸 들어보시면 내가 내 컴퓨터 안에 뭘 설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AI 축소판을 넣어놔서 인터넷이 안 될 때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이 안에 두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내 안에 다운받아 놓는 그거 연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에이전트를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라마나 LM 스튜디오로 그 엔진을 다운받아 놓고 에이전트를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써요? 나는 챗GPT 돈 내고 썼잖아요. 이거는 1원도 안 되고 내가 더 좋은 에이전트를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에이전트 사용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나 기회 되면 8주 끝마치면 시간 되면 함께 헤르메스가 지금은 제일 독보적이니까 이걸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 원하시면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내용은 시험 문제 같은 거는 따로 예상되고 알아야 될 건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고 하나하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지나간 거 좀 많지만 그래도 기본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채팅 질문 들어왔다고 하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자, 질문 어떤 거 하셨을까요? 제가 요즘 안 뜨네. 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 잠깐 제가 발표 중지하고요. 네. 네, 자, 뜨기 있죠. 네, 잠깐만요. 자, 채팅창에 질문해 주셔서 좋고요. 자, 잠깐만요. 자료를 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수집된 자료 중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2단의 자료 제거, 허접한 자료 제거 등이요. 네, 아까 그 채팅창에 지금 원하시는 거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무조건 2단 자료 제거해라 그건 몰라요. 얘가 2단 자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 설정해서 제거해 달라 그러면 제거하고 빼고 따르게 내가 모아서 재작성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자료를 집어넣고 야 혹시 이 자료 철저히 분석해 놓고 주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빠진 내용 네가 찾아. 이것도 찾아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아요. 기독교 진리 중에 이걸 벗어난 이단 자료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봐. 그러면 얘가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네, 노트북 LM에서 자료를 네, 노트북 LM 가능해요. 노트북 LM에 자료를 왼쪽에 넣고 야 여기에 주류적인 관점에서 누락된 자료 네가 추천해줘. 그러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그런 거는 명령어로 프롬프트로 짜면 가능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말로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걸 여쭤봐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저 혹시 강의 안에 그 그랩 사용하는 것이 들어 있나요? 그랩이요? 예. 그랩이 뭘까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그 웹사이트 웨이트가 유튜브에 네, 예를 들면 뭐 노트북 LM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찾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제미나이와 노트북 LM의 활용법이라고 했을 때 네, 그 소스를 여기다 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러니까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노트북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강의했던 거 예를 들면 교수님 강의를 들어가서 그 몇 개를 이렇게
긁어와서 한꺼번에 네. 이제 이 소스에 넣고 노트북 LM에 넣고 이제 예를 들면 강의안을 만든다든지 다 아니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 혹시 그 그랩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배운 건 아닌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 그런 기능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거를 혹시 나중에 강의 하시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랩은 어차피 정식보다는 네. 확장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면 공유할게요. 그거는 쉽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노트북 LM이잖아요. 만약에 유튜브로 갑니다. 개별로 할 거와 단체로 할 거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즘에 헤르메스 유명하니까 헤르메스보다 임창원 교수로 할까요? 예, 단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면 김창원 교수가 있잖아요. 인생이 재미없고. 그러면 보세요. 전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운받고 싶다. 자, 보세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 재생 목록 보기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만 집어넣을 때는 점 3개, 공유, 복사. 그래서 예를 들면 노트북 이름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추가하냐? 소스 추가, 웹사이트, 링크, 삽입이 끝. 그럼 여기가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도 구울 거기 때문에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김창욱 교수가 말한 걸 다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봤더니 53개입니다. 이걸 언제 치고 있냐?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갑자기 이걸 한꺼번에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 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코딩을 짜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여기요. 저 보세요. 마우스 따라오세요. 위에 가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구글의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 웹싱크라는 거예요. 스크롤해서 다 가져옵니다. 웹싱크입니다. 노트북 LM. 자, 어떻게 들어가냐? 자, 보세요. 요거 확장 프로그램. 여기 메뉴 웹스토어 가셔서 여기에 웹싱크. 그럼 노트북 LM을 위한 웹싱크가 떠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하시면 항상 여기에 뜹니다. 여기 떠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자, 딱 보면 요 가 있죠. 이거 보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53개. 그죠? 보세요. 웹싱크 설치하면 여기 뜨거든요. 클릭. 이거를 읽습니다. 노트북 LM 방을 만들어요. 자, 세 방 만들겠냐? 기존 방이냐? 세 방 만들게요. 세 방. 자, 돼 있죠? 명강의 몰아보기, 애드. 끝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얘가 53개를 다 가져와요. 그래서 보세요. 52개짜리 나와있죠? 저 한 개가 지금 다운된 거예요.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기다리시면 얘가 재생 목록을 지금 갖고 옵니다. 4, 5, 6, 7, 8, 9, 10. 자, 보시면 쭉쭉쭉 읽어서 그거를 싹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개별로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그 웹사이트에 가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보통 주제별로 동영상을 분류해 놓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그러면 목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띄워놓고 이것만 사용하면 자동으로 노트북 LM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딩할 짤 필요 없어요. 누군 코딩 짜시는데 왜 굳이 코딩까지 짜요? 이 좋은 시대에. 딱 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47개. 자, 52개 막 올라오고 있죠? 왜, 요즘에는요, 좋아서요. 지금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코딩 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절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웹페이지다 그러면 에스키 재민 이런 거 뭐 스킬스로 활용이 되고요. 다 끝났죠? 가보겠습니다. 인생 없죠? 자 보세요. 새로 고침을 읽어버리면 자, 보니까 여기를 안 들어, 따로 들어왔네. 김창호 들어왔네요. 자, 기다려보세요. 자, 김창호 들어왔죠. 웹싱크. 새로 만들었잖아요, 아까. 보시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이걸 합해서 만들 수 있고 찾을 수도 있고 요런 걸로 몰아서 한꺼번에 볼 수도 있어요.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돌아와 있잖아요. 요런 걸로 해서 뭐 이런 퀴즈 내시고 뭐 만들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죠. 만약에 목사님들께서 유튜브 채널에 설교를 다 올려놓으셨어요. 그거 목록을 재생 목록을 이거로 갖고 오면 목사님의 설교를 한꺼번에 정리도 다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표로 하면 주제, 성경 본문, 날짜 다 분류 가능하겠죠? 이런 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좋은데요. 확장 프로그램은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이거 이은하 강사님이 아니죠? 그런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 저 하는 게 뭐냐면 웹싱크 4 노트북 LM입니다.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추천해 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자 보세요. 들어갔잖아요. 자 보세요. 아무거든 딱 갔는데 이 내용이 아니라 보세요. 이 영상을 갖고 싶은 거예요. 클릭. 보세요. 이 영상 갖고 싶은 거예요. 저 보세요. 여기 불 들어와 있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운로드가 그냥 영상이 아니라 모든 영상 다운로드 다 가능해요. 이걸 말씀드리면 이거 불법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클래스 101 아니면 수강이나 어떤 공부하는 영상 있잖아요. 딱 로그인해야 할 수 있는 거. 크롬에서 뜨는 거라면 모든 영상 다 다운로드 가능해요. 자, 이런 거 있는지 모르셨죠? 자, 비디오 다운로더 헬퍼입니다. 하트 난리 났습니다. 자, 요거 누르면 모든 영상 다운로드. 저는요, 1년씩 끊어요. 1년 해봤자 얼마 안 하는데, 무궁무진한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사용합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저는 뭐 모든 강의도 이걸로 갖고 있어요. 요걸로 요약해서 스크래프 뽑아내서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웹시크를 그 위에 이게 나오도록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시면 확장풀은 클릭하셨죠? 예.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웹싱크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나와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보세요. 됐고요. 클릭하면 나타나요. 요거라는 거 요거를요. 이렇게 돼 있으면 돼 있고요. 이거가 돼 있으면 사라져 있습니다. 요 핀이면 사라져 있고 이거면 나타납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 딱 나타납니다. 자, 요런 것처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추천합니다. 고풀 페이지. 이건 뭐냐? 현재 웹사이트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 블로그나 홈페이지 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홈페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른 홈페이지 있잖아요. 어떤 강의나 이런 설명할 때. 이거 누르면 사진을 찍어요, 다.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은하 강사님 아주 날로 드십니다, 지금.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골디락스 존.
돼 있죠? 이거 보면 되게 길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 화면을 찍습니다. 보시면 화면이 딱 나와 있죠. 캡처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Go Full Page. 그게 구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네. 이거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크롬,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크롬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크롬이 제일 많아요. 확장 프로그램은요. 그래서 Go Full Page 검색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바나나 LLD 지난번 하지 않았나요?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좋아합니다. 이건 뭐냐? 무조건 QR코드 만들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웹페이지 만들었어요. 이거 사람들이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주소를 클릭, 복사, 여기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다운로드 하면, 현재 넣은 주소로 QR코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도 가능하고요. 모든 주소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요걸 누르면 현재 페이지에 여기 주소가 똑같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고 넣어도 되고요. 동영상도 링크도 되고요. 유튜브 내가 동영상 만들었어요. 공유하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요거로 만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이게 뭐냐? QR 코드 제너레이터. QR 자, 이걸 어떻게 가냐? 보시면 여기 보면 구글 크롬입니다. 크롬 확장 프로 이 모자이크 클릭하면 확장 프로 나오죠? 맨 밑에 웹스토어가 제일 많아요. 아까 대표적인 거고 여기다가 QR 딱 나오잖아요. 코드 제너레이터. 요거 설치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써본 것 중에 제일 편해요. 어떤 거요? 그럼 구글 드라이브 자료 공유할 때 가능? 예, 맞아요. 제가 강의 나가면 맨 마지막에 제 프로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제 자료방 있잖아요. 자료방 링크를 집어넣어서 만든 게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핸드폰 드세요. 찍으세요. 그러면 제 강의 PPT와 수업 자료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말할 때 보여줬던 QR코드를 여기에 넣어서 만든 거예요. 시범이요? 이해나 강사님 하여튼 날로 드시네. 네. 옆에서 아주 꽁냥꽁냥 진짜 날로 드십니다. 진짜. 자, 보세요. 날로 드시면 진짜 날로. 아니, 옆에서 수강료 안 내면서.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학술 연구 출력 강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지금처럼 보세요. 오늘 강의의 구글 서티피케이트 이거니까 요거 되잖아요. 요거 되죠? 그죠? 요 링크 주소를 뽑아내면 돼요. 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뭐냐? 자, 보세요. 자, 여기 화면 있죠? 자, 구글 드라이브의 제일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처럼 볼 수도 있고 드라이브 티모스원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학술가 연구 그 다음에 최종 출력 자료 지금 구글 서티피킷 요거거든요. 자, 요 방인데 자 보세요. 내가 공유하고 싶은 방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여기 가보시면 추가 옵션 표시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 그러면 보세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정유가 보기에겠냐 제한된 거면 못 봐요. 요거 사용자 누르면 링크를 받은 사람은 다 뷰어 볼 수 있고 클릭 편집하면 편집할 수 있고
자료가 있는데 댓글 다는 거 댓글 작성 되는데 편집 누르면 누가 편집할 수 있잖아요. 뷰어는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뷰어. 그런 뒤에 여기서 밑으로 가면 링크 복사가 있어요. 클릭. 자, 보세요. 이거를 어디로 가느냐. 아까처럼 가서 이걸 누르시면 뜨잖아요. 이거는 현재 드라이브고, 자, 보세요. 지금처럼 이걸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대로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돼요. 근데 아까 여기서 할 경우는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탐색기에서는 붙여놓고 여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차이는 뭐냐?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탐색기에서는 제가 권한 설정했잖아요. 링크 있는 사용자 댓글 가능하지만 여기 구글 드라이브는 안 했잖아요. 여기 구글 드라이브 주소로 보낼 경우 권한을 신청하라고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근데 아까 구글 드라이브 해놓고 복사하면 이거는 쉐어링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끝에 쉐어링 되어 있죠. 요거는 공유가 가능한 거예요. 다운로드 됐죠? 클릭하면 이게 QR코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PPT를 띄워놓고 여러분들 자 이거 핸드폰을 찍으세요. 태블릿 찍으세요. 이거 찍으시면 됩니다 하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는 자료 공유방을 띄웠으나 자료 공유방 띄우는 게 단점이 있어요. 왜냐? 핸드폰으로 읽고 노트북에 띄우는 걸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 그 자유방을 만들고 링크를 이거로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카카오톡 방에 들어오면 거긴 링크를 주면 핸드폰으로도 읽고 노트북 태블릿도 읽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꼭 카카오톡 방으로 초대합니다. 이런 것도 강의 노하우니까요.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하면 가능하십니다. 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자, 옆에서 우리 이은하 강사님이 날로 드시고 계셔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자, 강의 녹본 나오면 또 제가 바로 내일 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